네, 박종현의 돌파 매매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계속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시간 기다려 주셨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네. 위원님의 또 시황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시장이 참 어렵다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어제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기대감 물리면서 다시 또 저PBR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반도체 같은 쪽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부자는 망해도 3년이 간다는 네. 이야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뭐 조정폭이 많이 컸지만 저는 사이클로 시황을 분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중국도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시장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최소 2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본적인 기술적인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월이 어느 정도 반도체 일단 중기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지수에 대한 분석을 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좀 구분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OECD 경기 사이클 보시게 되면은 G20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확대 중입니다. 이전에 한번 1년 전에 우리가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제가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상방으로 다시 턴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 사이클은 최소 2년 정도의 사이클을 상승 사이클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꺾이기 전까지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조정시는 중기 조정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두 번째로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지금 10개월째 흑자 중입니다. 이런 수출 데이터에서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상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11% 데이터가 증가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 4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좀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실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번 같은 조정이 한번 폭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하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지수에 현재 반영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11월 전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실행이 된다. 그럼 그 전까지 시장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 이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응 영역이고 현재 지수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제가 오후 돌파매에서 1,400원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DB 금융투자에서 낸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이상일 때 우리나라 코스피 투자기준 1년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수익 확률이 94.4% 정도 되고요. 기대 수익률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구간은 우리가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하향 이슈나 이런 부분은 현재 반영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적인 부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소해서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우상향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관점을 보시면 되고 중기 조정 폭이 1차가 올해 왔고 2차가 지금 온 상태입니다. 지금 조정폭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고점 대비 이렇게 조정했던 폭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 조정폭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PC 물가지표 그리고 5월 1일 있는 파월 의장의 이런 발표
이런 변동성, 그런 이런 노이즈 정도만 남아있지 큰 폭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구간은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까지 잘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응이 좀 가능한 영역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또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4월은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만큼 매수로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AS 통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4월 한 12일까지도 고점을 찍다가 네. 약간 그 고점 대비해서 눌려 있거든요. 네네. 지금의 자리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구간인지 아니면 네. 뭐 적절하게 이제 비중 줄여가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세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5일선 대응을 좀 하시라고 좀 오후 돌파 매매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침에 한 돌파 매매와 오후에 돌파 매매 다 추천을 드렸는데 5일선을 이탈한 흐름에서 동 종목은 AI 인프라, AI 생태계에서 인프라 확대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돌파 가격을 제가 34,000원을 일단 적어놨는데 저는 이 34,000원 부근에 왔을 때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34,000원을 어느 정도 지지되는지 보시고 비중 확대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연봉으로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대응 드렸을 때 지금 전 고점이죠. 41,000원대를 돌파가 가능하고 이전 연 고점이 52,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33,000원을 지지받고 추후에는 이 중기적으로 저는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온전선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상승세가 정말 무섭기도 한데 일단은 5일선 이탈 여부 체크해보자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신고가까지 한번 끌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자, 다음으로 퍼스텍입니다. 4월 9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죠. 지지난주였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방산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중동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장중에 굉장히 여러 차례 슈팅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았고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중 대응 중요해 보였거든요. 네, 제가 2주 전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해지 종목으로 좀 지수 방어주로 좀 퍼스텍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로 3,600원을 드렸는데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가적인 노이즈가 발생할 때 한 번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차원에서 좀 AS를 드리고 동 종목 같은 경우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산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올 겁니다. 그런 구간에 대응하시고 지금 기술적인 3,300원이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니까 3,300원 지지 받으면은 반등 올 때 매도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300원쯤에서 이제 지지 여부 확인하고 반등이 왔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온전선도 그렇고 퍼스텍도 그렇고 더존비지온 지금 확인해 볼 종목까지 모두 목표 주가는 달성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4월 9일 같은 날에 말씀해 주셨던 더존비지온 네. 당일에 20% 정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당일 추천하고 좀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 구간에서 안 올라온 반도체를 좀 선정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AI를 투자할 때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 중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네트워크,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 안 올라온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존비지온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 업사이드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5만 원대가 기본적으로 지지 구간으로 보입니다. 21선 약간 이탈하는 구간인데 그런 구간에 오게 된다면 비중 확대도 무방하고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군들은 추세 매매, 제가 강조한 이런 추세 매매로 끌고 가셔야 큰 수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동사는 조정 중일 때 매수하시고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추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한 번씩 더 담아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다양하게 전략 챙겨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주목할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해서 APTC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APTC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식각 장비 업체인데요. 우리가 레거시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는 크게 보면 레거시 전통 반도체하고 이전에 계속 뭐 HBM 관련된 이런 후공정 중심의 종목군들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레벨업 관점에서 전공정 관련된 이런 전통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금 상반기에 좀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이런 강세가 좀 지속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덜 오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거래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HBM 관련해서 지금 5세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시장을 주도했고 삼성전자가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추후에 삼성전자나 이런 마이크론 같은 그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장비를 좀 도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상단이 한 기본적으로 스윙 포지션 18,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21선의 쌍바닥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정배열 초입에서 5일선을 이제 이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21선 부근, 61선 부근은 매수 구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18,000원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500원에서 15,500원 이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좀 선정해 드리고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1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TC 매수가는 14,500원부터 15,5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넥스입니다.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면서 그렇죠.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이 포인트는 저는 미 대선까지는 어쨌든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금 조정폭이 큰 낙폭과대 종목, 우리 반도체 중심으로 낙폭과대에 있는 섹터들,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은 하반기에 다시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을 좀 여러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미 대선까지는 뭐 트럼프가 또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또 정책적인 이슈가 있고 이런 CDMO 같은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반도체로 보면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죠.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미중 갈등이 확대될수록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했던 이런 의약품 같은 경우 국내 이런 의약품의 생산 업체에 일단 수주가 들어오는 구조가 좀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섹터라고 좀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바이넥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연기가 되면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악재가 나올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저는 좀 추세 매매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정고점 16,000원대, 17,000원대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신 상태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돌파 타점이 지금 12,000원입니다. 12,000원 종가 이탈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 매매 지속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중요해 보입니다. 바이넥스는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 주셨고요. 목표 주가인 16,000원, 17,000원 부근에서는 수익을 챙겨보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돌파 매매 가능한 종목들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